CPU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방식의 CPU 기술이 지금 현재의 CPU 기술과 어떻게 틀린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도 이게 직업이 아니라서 구글 학습을 통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기술 개발했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뭐 이렇게 뭐 어떤 현장에서 이걸 보고 하면 좀 더 뭐가 됐든 이렇게 CPU뿐만 아니라 뭐 반도체가 됐든 통신기기든 뭐 더 형상 기술이든 여기서 이렇게 실물을 보고 이렇게 하게 되다 보면 수많은 기술을 더욱더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디 가서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CPU 코어가 중앙 처리 장치에서 이렇게 실제 연산과 명령어 처리를 담당하는 핵심 물리적인 장치인데요. 어떤 일을 하는지 메모리에서 명령어를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해석하고, 그래서 이렇게 치면은 지가 이렇게 우리가 키보드로 치면 그 명령 이렇게 메모리로 가겠죠. 이제 이렇게 해서 명령어를 가져와서 해석하고 D램에 들어가죠. 네, D램에 들어가서 해석하고 실행한 후에 결과를 저장합니다.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는데요. 멀티코어 환경에서는 이런 것은 코어가 여러 개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렇게 두뇌는 CPU 자체에서 소프트웨어적인 구동으로 이것을 하라고 지시하지만 얘라는 손이 일꾼이죠. 일종 일꾼인데 코어가 여러 개 병렬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멀티코어 환경에서 여러 코어가 작업을 분담하여서 동시다발적인 병렬 처리를 통해 계산 속도를 높이는데요. 메인 메모리가 이제 이게 D램이다 그러면 이제 HBM도 있겠지만 메인 메모리에서 실행할 명령어를 가져온다. 명령어 인출. 이렇게 키보드를 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이제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명령 해석. 제어 장치가 명령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석한다. 실행, 산술 논리 연산 장치가 연산 등을 수행합니다. 더셈, 뺄셈 이런 것들을 산술 논리 연산 장치 AL인데요. 연산을 수행합니다. 결과를 저장하는데 메모리나 레지스터는 CPU에 있는 임시 저장 장치인데요. 여기다가 결과를 저장합니다. 멀티코어는 하나의 CPU 안에 코어가 이제 이렇게 일하는 손이 되겠습니다. 일꾼. 그래서 코어가 여러 개 두어서 동시에 여러 작업을 처리한다. 코어 수가 많을수록 병렬 처리 능력이 향상. 그래서 저는 이런 코어라든지 AL이라든지 이런 것들, 트랜지스터나 카패시터를 대중소로 같은 면적 대비 최대한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뭐 어떤 카메라 픽셀 수도 그렇고 디스플레이 픽셀 수도 그렇고 그다음에 A사 레이더에서도 TR 모듈 같은 것들도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로 들어간다. TR 모듈이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 겉으로는 하나처럼 보이지만 안에는 여러 개의 대자리 TR 모델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같은 면적 단위에서 이거는 정보를 이제 분산 처리하는 기술이 되겠는데요. 대자리가 큰 50%를 담당하거나 나머지 소자리가 나머지 여러 개가 있어서 5개가 있어 50%를 담당하거나 이런 걸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발열 처리 때문에 한 놈이 이걸 다 한꺼번에 처리하면 속도가 늦어지고 발열을 인해서 실질적인 속도는 굉장히 늦어져요. 체감 속도는. 그렇지만 여러 놈의 일꾼이 탁탁탁이가 분산 처리하면 발열의 부분에서 이렇게 차이가 크게 되는데 제 기술인데요. 발열 부분에서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 발열 부분에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플로팅 게이트 같은 것도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로 해서 분산 저장을 한다는 거죠. 제 방식 이제 동영상 1개다 그러면 100개, 1000개에 10,000개로 쪼개서 1년분 암호 설정을 해가지고 작은 도각 단위로 CPU에서 명령해서 이렇게 쪼개요. 분산을 쪼개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D램에 이렇게 띄웁니다. D램의 작은 조각 단위로. D램에 그럼 현재 있는 D램도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로 나눠져야 되고요. 분할 처리해서 최대한 일꾼들의 숫자를 많아져야 돼요. 동시에 그 D램이 어떤 종합 합산을 해가지고 하나의 동영상 개를 갖다가 자체적으로 합산해서 하나의 동영상 파일로 인식하게 하는 그런 기술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1단위로 전체로 이렇게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요. 순서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논리적으로 보통 읽을 때는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인간은 다 이렇게 읽거든요. 근데 기계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걸 100조각으로 쪼가서 동시에 읽어드리고 동시에 쓴다는 거죠. 이 개념이 이제 저희가 컴퓨팅 모든 CPU라든지 모든 컴퓨터의 기본 개념인데요. 10,000개로도 쪼갤 수 있어요.
그래서 동시에 작은 도각 단위로 CPU, D램에 띄우고 그것을 저장을 HD나 SSD하고도 각각 다른 곳에 저장할 수 있어요. 직렬 저장. 논리적으로 한 군데 장소에 저장을 50%하고 나머지를 분산 처리해서 저장하면 속도가 빠르다는 게 제 기술이에요. 그래서 HDD나 SSD 같은 것도 안에 대자리, 중자리 있어. 하나의 전극에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 HDD가 여러 개 있을 수 있거나 서로 각각 다른 전극으로 이렇게 3개다, 4개다, 5개다 하나 그것이 하나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SSD도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플로팅 게이트 제가 그래서 HDD 같은 경우 속도가 늦으니까 플래시 메모리를 하나 탑재를 해가지고 급한 저장은 거기다 먼저 해서 빠뜨빠뜨 왔다 갔다 해주고 그래서 순차적인 저장 시간차를 따라서 HDD로 SSD로 저장하는 이런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CPU 같은 것도 동작할 때 이렇게 휘발하지 않기 위해서 배터리를 잠깐 이렇게 달아가지고 이것을 끄고 이게 배터리를 달아가지고 꺼도 아까쯤에 배터리를 제가 플래시 메모리하고 저기 HDD 플래시 메모리 SS 결합해서 배터리를 달아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를 꺼도 계속적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미니 배터리를 달아는 이 안에도 D램에도 미니 배터리를 달거나 SRAM, HBM, 윈일램 달아서 휘발하지 않게 계속 정보를 유지하는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저는 D램에다가 플래시 메모리를 작은 걸 하나 붙여가지고 D램을 구성하면 가격을 맞출 수 있다. 휘발하는 약점을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삼성전자도 어디든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플로팅 게이트를 대중소로 이렇게 나누는 정보를 대자리가 50% 처리하고 나머지를 10%씩 처리한다. 이런 기술도 있을 수 있고 통신칩이다 그러면 대자리가 여러 개 이제 통신칩이 각각 하나 이게 칩이어서 수신대로 수신의 안테나가 각각 있을 수 있어요. 5개가 하나인 구조와 통신칩이 되는데 각각 송수신이 가능하고 하나의 정보가 들어오면 동영상기다 그러면 100개, 1000개, 10,000개로 쪼개서 옆으로 나눠서 분산 처리. 얘가 50%큰 놈이 50% 처리하고 나머지 10%를 처리하고 이런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종합 합산해서 그 결과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이런 기술에 대해서 제가 말씀해 드렸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제 기술을 피하기 위해서 일단 하나의 신호, 통신칩 하나에서 이렇게 안테나는 하나고 그것을 옆으로 이렇게 분할 처리, 동영상기를 50%를 쪼개고 나머지 정보를 분할 처리하는 안테나가 하나인 구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CPU나 GPU다 그러면 전극이 각각의 전극이 있는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가 CPU를 구성하거나 GPU, D램을 구성하거나 할 수 HD, SSD 구성하거나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의 전극으로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 사실 독립적인 애들이 하나의 전극으로 전력을 공급만 받으면 돼. 대신 발열은 좀 있어요. 각각 전극을 하는 것보다 그렇게 전력을 나눠주고 정보를 하나 큰 놈이 50% 담당하고 나머지 담당하고 이 안에는 그런 형태의 CPU도 있을 수 있다. 각각 독립적인 장치가, 독립적인 소프트웨어가 안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독립적인 바이오스가 이런 부분을 전체적인 큰 바이오스는 큰 데서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구동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고 실행적인 측면에 있어서 소프트웨어가 CPU에 각각의 3개짜리, 4개짜리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건 이제 코어를 여러 개 갖고 있다는 개념하고는 완전히 틀리죠. 여러 개가 하나에 드는 게 무슨 말이냐면 데스크탑에 제가 여기 어떤 기판이 3개, 4개 여러 개일 수 있다. 노트북, 스마트폰에도 기판이 여러 개 있어서 사실상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 있고 각각 전극을 갖거나 하나의 전극에서 전력을 나눠주는 기술을 쓰는데 그것을 통해서 운영 프로그램이 각각 다 있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전체적인 기본 운영 프로그램 얘가 있고 실행 프로그램만 그래서 각각의 기판 구조에 나눠져서 여러 개가 하나인 구조를 쓴다. 그래서 이렇게 유선, 무선 둘 다 통신이 가능하고요. 채널 수를 늘린다는 거죠. 통신할 수 있는. 그래서 속도를 빨리 처리하는 스마트폰으로서 곧바로 데스크탑에 접속을 할 수 있다. 무선으로 그러니까 받는다라는 거죠. TV에도 그렇게 할 수 있고 모뎀이나 셋톱박스에도 유선, 무선이 둘 다 처리되는 기술을 쓰는데요. 유선조차도 케이블 TV다 그러면 케이블 TV나 동축 케이블이다 그러면 모뎀이나 셋톱박스가 여러 개를 받을 수 있어요.
또는 CPU 자체, 대학의 어떤 노트북 이런 데서 여러 개를 받을 수 있는 기술을 씁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이게 이제 제 기본 개념인데요. 스마트폰은 보통 이제 무선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 같은 경우 KT 거, SKT 거 이렇게 이동통신회사가 틀려도 서로 다른 전파를 각각 또는 동시에 송수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선 인터넷만 기반으로 서비스를 하셔도 동시에 여러 작업을 할 수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사용자가 이렇게 데스크탑 또는 노트북 또는 이렇게 TV에 접속해서 각각 틀린 동영상을 보거나 각각 틀린 일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TV 같은 게 유선 방식으로 해가지고 각 방에서 돈을 5,000원 정도가 추가로 하면 서로 다른 채널을 볼 수 있는데요. 이거를 무선으로 쉽게 TV에서 구현을 한다는 것이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이렇게 해서 각각 기기에 접속해가지고 여러 사용자가 각각 다른 일을 하는 이런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허가를 받아야죠. 불법으로 이제 침입을 해가지고 해킹하면 안 되고 유선 무선 둘 다 이 개념을 가지시면 제 기술이다. 그래서 CPU 같은데 전극이 3개짜리, 4개짜리, 5개짜리가 하나가 될 수 있고, 그죠?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가 있고, 기본 프로그램, 구동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고, 각각 있을 수 있으며, 아니면 가장 기초적인 프로그램은 거기 한 놈이 담당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실행 프로그램만 해가지고, 여러 개가 하나인 구조를 쓸 수 있다. 기존에 CPU하고, GPU하고, DRAM하고, 이게 틀리죠. DRAM 같은 것도 소프트웨어적인 분할로 해서, 실질적인 내용적으로 정보를 플로팅 게이트처럼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로 나눠서 하나의 DRAM이라도 소프트웨어를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로 나눠가지고 전극도 각각일 수 있고요. 대자리, 소자리로 나눠가지고 하나의 전극, 그래서 정보를 이렇게 여러 개로, 그러니까 손오공 분신술 쓰듯이 여러 놈으로, 여러 일꾼으로 만든다는 거, 소프트웨어적인, 하드웨어적인 분할을 하는데요. 이런 기본 개념은 CPU, GPU, DRAM, 통신체, 모든 반도체에 상관없이 합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슈퍼컴퓨터다 그러면 슈퍼컴퓨터 100대 컴퓨터가 있다 그러면 각각에게 동영상계를 100개, 1000개, 만개로 쪼개서 1년보 암호 설정해서 각각 저장을 합니다. 이런 기술을 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각각 저장을 하고 그래서 통신 끊어진 방에 거기다가 또 따로 저장해서 전부 다 이것이 합산이 돼야만 그 파일이 열리는 기술도 쓸 수 있어요. 또는 연산 처리에다가 각 연산을 하고 그리고 불러있기 때문에 합산해서 합쳐준다는 거죠. 이 CPU가 그럼 이런 명령 구조를 가져야 될 텐데요. 동시에 제가 컴퓨터다, 데스크탑, 아니면 서버, 이렇게 옥션이다, 네이버 쇼핑, 아니면 롯데마트, 이마트, 아마존, 월마트, 알리바바, 쿠팡, 이렇게 테무 어떤 데가 됐든, 그래서 사용자가 들어올 때 여기서 번호를 부여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 활동과 경로를 기록하는 기술을 쓸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CPU가 이 설계 개념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적인 그냥 소비자가 구매만 하면 되지 와서 쓸데없이 컴퓨터를 탐색하고 뒤지더라 그러면 그렇게 경보 내리고 112 신고하거나 끊어버리거나 이런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렇게 그 안에서 컴퓨터 데스크탑, 스마트폰, 이렇게 로봇 또는 이렇게 드론 또는 이렇게 모든 군사 무기도 마찬가지고 자체적으로 보안을 위해서 번호를 부여해요. 그것이 여러 가지 암호가 자기 얼굴일 수도 있고 열려라 참깨 비밀번호 이렇게 다양한 방식이 있겠죠. 번호를 부여해서 그 번호가 없는 놈은 이제 11번가 넘는 놈 해킹 프로그램이에요. 딱 잡아낸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경로를 기록한다는 거죠. 모든 프로그램과 파일의 활동 경로를 기록하는 기술, 이런 기술에 대해서 제가 이것도 이제 CPU 명령 구조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이것도 제 기술을 쓰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 있는 화면, 이렇게 데스크탑 아니면 이렇게 스마트폰, 이런 TV 보는 화면에 키보드 또는 키패드 이런 명령 프로그램 이쪽의 명령만 듣는 저장이다. 다운로드, 업로드다. 어떤 파일을 열어본다. 특별 파일을. 그러면 어떤 특정 파일을 열어본다 했을 때 이쪽에만 권한이 있고 우리가 통신할 때 영상통화, 음성통화, 문자통화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어떤 프로그램 설치자가 기존의 정상적인 프로그램이라도 이쪽을 보더라. 자기네들 이렇게 프로그램 서비스만 하지 이쪽을 보는 행위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경로를 기록하고 이쪽 화면을 그쪽으로 보내지 않는 기술, 조작하지 못하게 경보를 내리는 기술, 경로를 기록하는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음악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본사가 멜론이다, 유튜브다 그러면 아까 팔 때 몇 회를 틀었는지 재생 횟수를 기록하고 팔 때 번호를 부여해요. 번호를 부여하고 비밀번호겠죠. 그래서 사용자가 스마트폰 한 군데에서만 우리가 팔았는데 알고 보니까 데스크탑 다른 스마트폰 10군데, 100군데에서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파일 복사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보를 내리고 112 신고 들어 이런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해킹 왔다. 그럼 일부러 그냥 걔한테 파일 가져가는 것을 보고 여기다 비밀 프로그램을 하나 줘요. 추적할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걔를 갖다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일일이 쳐보는 이런 기술도 있을 수가 있어요. 역으로 프로그램을 심어서 뭐 스마트폰이다 데스크탑이다 내 통신기로 못 보게 어떤 계좌기로 못 보게 한다든지 그때 내가 은행 계좌를 열었다 그러면 그쪽에 대해서 은행 계좌를 열 때 이것을 비밀번호를 설정하시겠습니까? 내가 비밀번호를 설정해서 이것만 해서 계좌를 못 보게 하는. 근데 그거 보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수많은 프로그램이 데스크탑, 노트북, 스마트폰에 깔려 있는데 보고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비밀번호 기능을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쪽 화면을 그쪽에 보내지 않는다는 거죠. 보지 못하게. 그런 기술도 있을 수 있다. 또 내 통신기로, 문자기로, 또는 이렇게 계좌기로 이런 것들은 갤러리 기록, 사진 파일이라든지 문서, 동영상 저장한 걸 못 보게 하는 기술. 각각 그 파일 하나하나에 번호를 이렇게 줄 수도 있고 인터넷에 오고 가는 모든 어떤 파일, 이렇게 이메일이라든지 파일에 번호를 이렇게 비밀번호를 부여하는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에서 이게 우리나라 홈캠을 본대잖아요. 그래서 이걸 여기다가도 스마트폰과 이렇게 오고 가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오고 갈 때 비밀번호를 임의적인 또는 자동으로 비밀번호를 부여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자기 얼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목소리 인식, 그다음에 비밀번호. 그래서 스마트폰들 할 때 똑같은 암호 프로그램이 있어. 그 시각대 암호가 맞아야 돼. 통신하는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드론 조작할 때는 얼굴이 등록된 사람 그건 이제 그게 비밀번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면 목소리 인식 이런 것들, 그다음에 비밀번호 같이 이렇게 취급돼야 될 수도 있어. 군에서 무선 통신할 때 통신 보안할 때 좋겠죠. 등록된 사람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적군이 드론 조종하지 못하기 위해서 뭐 깜구어 그래서 이것을 먼저 인식을 해야만 수신 송신이 되는 기술인데 이것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모든 파일 처리에 있어서 이것도 내부적으로 데스크탑, 노트북, TV, 로봇 또는 드론, 기타 모든 기기가 처리할 때 보안을 위해서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이것이 없으면 이게 안 되는 파일을 열 수 없는 기술. 그 비밀번호 알아서 서로 간에 파일을 여는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보안 기술인데요. CPU도 이런 명령 구조를 가져야 됩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렇게 경원 워키토키다 그러면 같은 전파는 호출 번호만 틀리게 서로 다른 전파도 할 수 있어요. 같은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하나의 전파는 100명이다 그러면 얼굴이 등록된 사람만 그러면 이렇게 목소리 인식, 비밀번호 인식과 같이 동원할 수도 있다. 금고 열 때도 자기 얼굴을 카메라 둬서 인식하는 기술을 쓰시면 대기술입니다. 현관문 디지털 키라든지 현관 출입할 때도 현관문 비디오폰 같은 데도 이게 얼굴이 인식돼야지 출입하는 그런 기술을 쓸 수 있는데 집안의 것도 그러합니다. 집안 가정의 것도 그래서 이렇게 비밀번호 누르는 또는 이렇게 열쇠로 잠그는 그런 기술. 그래서 회사 나갈 때 일자리 광고 와서 비밀번호 눌러도 안 되는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안에서 배달이요 그랬을 때 안에서 밖을 보는 이런 이렇게 디스플레이 장치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문 안 열어준다는 것을 보고 이런 기술에 대해서 여기다 현관문 디지털 키나 비디오폰에다가 이렇게 CCTV를 연동하는 기술, 유선 무선으로 연동하는 기술, 회사 나가서 인터넷망이나 자체 통신망으로 통화를 할 수 있는 기술, 무선 또 부재중 동영상 메시지를 남기는 이런 기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음성 메시지나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그렇다 치고요. 그래서 하나의 그 경험 워키토키다면 같은 전파는 호출반 틀로해서 전체 100명 같이 통신할 수 있는 10명에서 통신할 수 있는 회의 전파, 또 각각 통신할 수 있는 이런 전파, 또 하나는 동영상, 또는 하나는 또 다른 게임용 뭐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전파를 부여해서 통신하는 기술을 쓸 수 있다. 또는 동시에 그럴 수 있다.
이것은 뭐 스마트폰이나 모든 데스크탑 어떤 데서도 이 기능을 쓰시면 제 기술이 서로 다른 전파라도 그럴 수 있어요. 데스크탑에 어떤 서로 다른 전파 유선 무선이 둘 다 가능하고요. 통신이 그래서 채널 수를 늘리고 그래서 서로 다른 파행의 전파를 송수신하거나 같은 파행의 전파를 호출번호만 들리게 해서 송수신하든 할 수 있다. 그래서 라디오는 하나씩 틀잖아요. 이거는 동시에 여러 개 전체를 동시에 송수신하는 무선 송수신 구조로도 드론의 충전 구조로도 앞으로 들어가요. 자율주행 차량에서 우리 플러그 꽂는데 2군데, 3군데, 5군데 있다고 다 꽂아줘. 플러그를 안에 배터리가 각각 달려 있어. 또는 하나의 플러그에서 이것을 잽싸게 옆에 플러그에서 배터리 모듈이 10개 있다 그러면 옆으로 전력을 잽싸게 전송하는 기술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게 여기 CPU나 GPU도 앞으로 명령 설계 구도에서 이런 곳이 필요하게 될 텐데요. 이렇게 해서 정보를 쪼개가지고 잽싸게 최대한 통신선을 많이 넣어서 이것을 정보를 쪼개서 분할하는 이런 처리가 설계가 들어갈 거예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그래서 직렬과 병렬을 공존하게 하는 이런 CPU 기술. 모든 칩 제조할 때 하나는 논리적인 회로로서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논리적인 예로서 차근차근 읽을 수도 있고 이게 이제 직렬 처리예요. 병렬 처리는 이걸 백조각 총적으로 동시에 읽어드리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공존하게 할 수 있다는 데 속도를 처리를 빨리 하는 기술을 쓰는데요. CPU 설계에서부터 이 개념이 들어가시면 제 기술입니다. GPU, DRAM, 모든 통신칩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된다는 직렬과 병렬 처리를 동시에 가능하게 한다. 배터리 같은 것도 큰 놈이 대중소가 들어가죠. 큰 놈이 직렬을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고 인버터 같은 기술 드론 비행체 헬리콥터 같은 이게 드론 교통 도심 교통 그런 데도 들어가 큰 놈이 안정적인 전력을 담당하고 나머지 병렬로 온오프를 해서 5개 10개짜리 해서 가동을 해서 목적별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이런 기술은 이제 안에 이제 배터리 모듈이 100개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제 큰 놈도 있고 중간 놈, 작은 놈도 있다는 로봇 같은데 그래서 몇 개를 연결하느냐에 따라 전력을 틀리게 하나당 100씩 갖다 쓴다고 합시다. 그러면 전력을 몇 개를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전력을 틀리게 가져올 수 있는데 이런 개념이 들어가시면 제 기술이에요. 여기 로봇 같은 여기 10쪽, 20쪽, 30쪽, 40쪽 부분대로 틀린 힘을 주기 위해서 이런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직렬과 병렬을 공존하게 한다. 이런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CPU의 명령 구조에서부터 이 기술이 들어가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이 이제 앞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 말씀이죠. 이것을 보시면 전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할까의 문제인데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이 배터리가 있어요. 배터리가 이렇게 있는데 5개다 그러면 큰 놈도 있고 중간 작은 놈도 있고 그런 개념도 있어요. 그래서 온오프를 할 수가 있고요. 한 개당 100씩의 전기를 갖다 쓴다면 여기만 하나만 가동하는지 2개, 3개, 전체를 가동하는지 그래서 필요한 전력을 그때에다 이렇게 섞어 쓸 수 있는데 그래서 인버터 같은 기술에도 들어가고 CPU 명령 구조에서 이게 들어가면 제 기술입니다. 전력을 분할하는 기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CPU 같은 데서나 이렇게 디램 같은 데서나 보면은 제가 이렇게 정방향 역방향 전압을 걸어줄 때 역방향 전압 걸어줄 때 어디 갔지? 그래서 여기 카패시터가 여기가 이제 카패시터가 된다 그랬죠. 이게 건전지가 이것 때문에 이쪽으로 흘러나오는 거라고 여기다 달면 이쪽으로 흘러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2개짜리 놓고 현재 있는 모든 배터리에 음극 여러 개 전극이 여러 개 있거나 대중소로 들어간 큰 놈, 중간 놈, 작은 놈 카패시터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온오프도 할 수 있고요. 안에 배터리 모듈들이 다 달려 있죠. 그래서 전체를 가동하든가 부분적으로 이런 기술을 쓰면 제 기술입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전기선 절연 테이프 방식이라도 절연 구조를 주면 외부 겨울철 방전에 도움이
된다. 이게 온도 변화에 여러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기술도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수소 선서를 빼버리는 기술 또는 스마트폰 충전율처럼 해서 충전이 완충되면 스스로 전력을 단락을 시키는 이런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시기에 LG에서 박람회에서 자기에게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아까 전에 전파했던 비밀번호를 달아갖고 이렇게 통신하는 기술은 삼성페이에서 자기들이 했다고. 삼성페이에서 전파해도 비밀번호 들어서 현관문 자동차문 개폐에 쓰시더라고요. 삼성 이것 말고도 제거가 여러 개의 기술이 들어가 있는데요. 카이스트에서도 그래. 그래서 좀 YTN의 정부처럼 연구기관과 해서 소개하는 중소기업 삼성과 대기업 제기업에 무단으로 쏟아지고 카이스트도 제 페이스북에 광고를 광고 내셨나 그랬을 거야. 근데 광고를 내셨는데 거기서도 제 대기술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에서도 많이 나온다는 것을 이재명 대통령도 팔로우하셨잖아요. 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장관들 그렇고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 카이 트럼프 뭐 손녀딸, 그다음에 장관들하고 저기 미국 의원들도 50명 이상 팔로우, 독일과 일본 의원도 팔로우, 일본의 총리도 팔로우하시고. 일본 자위대도 미국 부대도 한 100몇십 군데 팔로우 하시는데 나토 그다음에 여기 뭐 독일 대통령 총리 뭐 캐나다 총리 인도 대통령 총리 다 팔로우 하시고요. 인도군 차원에서도 하시고 이스라엘 모사드 인도 대통령 총리 하시고 모사드 그 인도 뭐 이스라엘의 군 차원에서도 팔로우 하시고 우리나라 군도 팔로우 하셨잖아요. 육군사관학교에도 하시고 저는 팔로우 한 적이 없어요. 그쪽에 세셔놓고는 나한테 했다 그러면 곤란합니다. 터키 대통령도 하시고 총리들에서 내가 뭐 팔로우 사기 조작하는 것도 그쪽에서 분명히 하셔놓고는 나한테 했다 그러면 진짜 황당한데 네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은 전력이 모자라서 이렇게 잠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코어 기술을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것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지금 이렇게 CPU가 유선 무선을 동시에 데스크탑 노트북이다 스마트폰이다 유선 무선을 동시에 처리하는 이런 기술을 CPU를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TV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유선 무선 통신을 동시에 지원하는 CPU가 나오면 제 기술이다라는 것이죠. 멀티코어에 대해서 하나의 CPU 안에 코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연산 처리하는 애인데요. 수많은 어떤 트랜지스터의 집합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잠깐 보겠습니다. 코어라는 애가 뭔지. 이 CPU 중앙 처리 장치는 컴퓨터의 전체적인 연산을 담당하는 뇌 역할을 담당하고요. 코어는 그 CPU 안에 들어있는 실제 연산 업무를 다루는 핵심 코어. 그러니까 전체 요리사 이렇게 손이다 이거죠. 이렇게 CPU는 여기서는 뭐 요리사 이렇게 CPU가 코어는 요리사의 손이다라고 얘기해서 여러 작업을 동시에 처리한다. 멀티태스킹이라고 그러는데 CPU 프로세서는 메인보드에 장착되는 하드웨어 패키지 전체 제어 및 연산 총괄합니다. 코어는 CPU 내부에 위치한 실제 연산 회로, 연산 유닛인데 수많은 트랜지스터의 집합이에요. 과거는 이제 싱글 코어, 멀티 코어가 과거는 1코어였는데 현재는 2개, 듀얼, 4개, 쿼드, 8개, 옥타 이상의 코어를 가진 멀티 코어 CPU가 일반적인데요. 스마트폰 안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코어가 많으면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작업량이 늘어나 속도가 빨리 처리한다는 영상 편집, 게임, 다중 작업이 유리한다. 요리사가 손을 여러 개를 갖고 있으면 코어를 여러 개 갖고 요리를 더 빨리 할 수 있는 것 같다. 고속 동작하는 4에서 6코어가 일반 게임에서는 더 효율적이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코어는 이런 역할을 연산을 담당하는구나 얘가. 그래서 CPU 코어라는 것은 수억에서 수십억 개의 미세한 트랜지스터들의 논리적 AND, OR, NOT으로 연결된 집합체인데요. CPU 내에서 트랜지스터는 작은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전력 0과 1을 담당하거나 디램 같은 경우는 카패시터가 0과 1을 담당해요. 전류의 흐름을 제어해서 0과 1의 디지털 신호를 처리합니다. 코어의 구성, 이런 트랜지스터로 모여서 전체적인 논리 연산을 전개한 산수 논리 연산을 전개하는데 산수 논리 연산 장치는 ALU라고 해요.
제어 장치, 컨트롤 유닛, 레지스터 등 코어 내부의 복잡한 연산 기능을 회로하는 회로를 구성한다. 코어 내부 안에는 ALU가 존재하고 ALU도 대중소 들어간다 그랬죠. 제어 장치, 컨트롤 유닛, 레지스터도 대중소 들어가고 트랜지스터, 카패시터도 대중소 들어간다. 이렇게 크기를 틀리게 해서 최대한 집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트랜지스터, 카패시터를 대중소 크기를 따라서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0, 1, 2, 3, 4, 5, 6, 7, 8, 90 하거나 주소를 따라서 10, 100, 주소가 똑같은 크기라도 2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0, 1, 2, 3, 4, 5, 6, 7, 8, 90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레지스터 어떤 비밀 저장도 가능하고 비밀 저장도 이렇게 주소를 따라서 비밀 저장도 가능하고 동영상기를 100개, 1000개, 만개로 쪼개서 여러 군데 분산 저장하는 기술에 다시 합산하는 기술에 대해서 이 CPU가 그 개념을 갖고 있으면 슈퍼컴퓨터들은 개념을 갖고 있으면 제 기술이에요. 슈퍼컴퓨터에 100대 컴퓨터다 그러면 이렇게 거기다 각각 저장을 하거나 각각 일처리 연산 저장을 다시 합산해 주는 기술을 쓰면 제 기술이다. 이건 데이터 센터도 그러하다. 분산해서 저장을 해서 열을 발생을 시키지 않는 기술이고 속도 처리를 빨리 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한 놈한테만 담당을 시켜주면 발열이 생긴다는 거죠. 정체 현상이 일어나서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하시면 그래서 컴퓨터 케이스는 필요 없으니까 여기서 기판과 저장 장치만 있으면 100개가 컴퓨터가 만들어진다. 이런 느낌. 그래서 짐 킬러라는 분과 우리나라 신생업체 모레 삼성에서도 이 개념을 쓰시면 안 되겠습니다. 아이디어 개념을 쓰시면 안 된다는 뜻이죠. 인터넷 구멍 뚫고도 전 세계 특허났습니다. CPU에서 데스크탑, 노트북, TV 이런 데 스마트폰에서도 기판이 여러 개 있는 구조를 쓸 수 있다. 보일러도 그렇고 이게 이렇게 드론 같은 데도 그렇고 비행체도 그렇고 하나의 기판 이상이 생기면 비상 기판을 가동해서 움직이시는데 전기차 태워지잖아요. 이렇게 전기차가 타면은 문 열고 나가야 되는데 안 될 때 단락을 시키고 비상 기판과 비상 배터리로 열고 나갈 수도 있어요. 드론이 떨어진다 그러면 로봇 같은 것도 가동을 멈추거나 차량이 미쳐 날뛴다 그러면 임시 가동할 수 있는 이게 기판과 이게 배터리가 있거나 연료 장치가 있어서 석유든 뭐든 그 가지고 움직인다는 거죠. 그런 장치 비상 장치를 만드시면 저기서 드론 떨어지면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술을 쓴다는 거죠. 보일러 가동에 고장 나면 비상 기판 임시 가동하는 기술을 간단한 방식으로 그럴 수도 있다. 비상 연료통 개념도 이렇게 비행 장치에서 먼저 쓸 수 있는데 비행 장치 같은 데는 이렇게 먼저 보조 연료통을 먼저 쓰고 그다음에 주요 연료통을 써 항속거리를 늘리는 기술을 쓸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이렇게 미사일 같은 데서도 적용이 가능. 외부 모드를 달아가지고 고체열려든 열체열려든 그래서 추가로 항속거리를 늘리거나 속도를 빨리 늘리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드론에도 가능하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트랜지스터 역할은 CPU 내에서 트랜지스터는 작은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전류의 흐름을 제어하여서 0과 1의 디지털 신호를 처리한다. 아까 전에 그 D램에다가 제가 배터리를 다는 기술에 대해서는 그것을 캐시 메모리로 사용하는 SRAM에도 가능, HBM도 가능하고요. 휘발하지 않는 특성을 주게 된다. 또는 일단 HDD에다가 플래시 메모리 같은 걸 좀 또 다른 플래시 메모리 아니더라도 또 다른 독립 장치를 들어서 급한 저장을 먼저 거기 하고 순차적으로 시간 널널할 때 HDD로 넘겨갖고 저장하는 기술을 사용한다. 여러 개의 HDD가 전극을 각각 하거나 또는 하나의 전극에서 전력을 잽싸게 분산하는 이런 기술도 쓸 수 있다. 여러 개의 HDD가 하나의 기술을 쓸 수도 있다. 속도를 빨리 처리한다. SSD도 이 개념을 갖는다. 플로팅 게이트도 대중소로 해서 정보를 50%를 내가 담당한 콘놈이 나머지를 이렇게 정보를 분산 처리해서 속도를 높이거나 발열을 이렇게 생기지 않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CPU, GPU, DRAM 다 모든 것에서도 가능하다. 트랜지스터 역할은 CPU 내에서 트랜지스터는 작은 스위치 역할을 전류 흐름을 제어해서 0과 1의 디지털 신호를 처리해서 정보를 읽느냐 없느냐 이거를 통해서 이렇게 합니다. 코어의 구성 D램은 이렇게 캐패시터가 0과 1을 담당하죠. 그래서 이런 트랜지스터 모여서 산소 논리 연산 장치, 제어 장치, 컨트롤, 레지스터 등 코어 내부의 복잡한 연산 기능을 수행하는 회로를 구성한다. 코어의 구성에는 내부 안에 ALU가 있고 제어 장치, 컨트롤 유닛, 레지스터 이런 부분들이 존재한다. 현재 CPU는 55개 이상의 트랜지스터를 집적하여 여러 개의 코어를 하나의 칩에 담고 있다.
55개 이상의 트랜지스터를 집적했다는 거죠. 그래서 코어 하나는 연산을 수행하는 트랜지스터의 거대한 물리적인 집합인데 여러 개의 코어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네네. 하여튼 CPU에서 이런 개념을 주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인텔에서도 그러하고 삼성에서도 그러하다. 중국에서도 그러하고 SK도 마찬가지고 어디가 됐든 제 CPU를 제작하는 곳이라면 AMD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이런 개념들이 들어가면 제 기술이다 이 말씀이죠. 이와 같은 개념을 쓰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인텔은 미국 정부가 최대 주주인데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제가 하나의 CPU 안에 이게 GPU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좀 따로 메인보드 위에 따로 떨어져도 괜찮으니까 병렬 처리하는 어떤 CPU를 따로 이렇게 처리해서 합산해서 얘는 논리적인 처리를 주로 하고 병렬 처리하는 것을 따로 해서 이거 하나의 칩으로 만들어 갖고 AI 칩으로 만들자. 그러면 GPU가 그렇게 필요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CPU가 이 AI 칩을 대신하자는 거죠. 이런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원칩으로 해가지고 하나는 이렇게 직렬 처리, 논리 연산을 하고 하나는 이렇게 병렬 처리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아까 중에 병렬 처리해가지고 하는 이런 CPU를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잘 보십시오. 인텔에서도 하시면 안 돼요. 이거 문서다 그러면 동시에 차근차근 읽어드리는 게 논리예요. 그럼 이것을 백조와 청개적으로 해서 동시에 읽고 동시에 쓰는 것이 CPU 개념에 들어가 있으면 제 기술이다 이 말씀. 그래서 하나는 논리, 하나는 이렇게 병렬 처리 이것을 같이 원칩으로 구성하거나 따로 투칩으로 해가 3칩 이렇게 해서 메인보드에 해서 그것이 하나의 이게 하나를 구성할 수도 있다. 이걸 AI 칩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네네. 인텔에서도 이걸 쓰실 거라고 생각, 직렬과 병렬을 공존하게 한다는 거죠. 이 기술을 쓰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녕하십니까 어디 가십니까 식사하셨습니까를 78, 64, 24로 정해놓자. 그럼 전 세계 공통 언어로 만들어준다는 그냥 번역도 명확하고 여행자가 어디를 가든지 78 되면 안녕하십니까예요. 네네. 그래서 뭐 마음에 안 드시면 각 나라와 기업, 개인 뭐 기업 이런 데는 각각 다른 약속을 하시면 되겠어요. 다른 숫자나 다른 방식으로 이거를 이렇게 유무선 통신할 때도 내 목소리를 분석해서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수열 방식으로 목소리를 분석해서 이걸로 이렇게 보낸다는 내 목소리로 독일어, 일본어, 스페인어, 뭐 영어 다 한다는 난 몰라도 그쪽도 역시 동일하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컴퓨터 전 세계 번역에서도 명확하다. 약속만 해주면 되거든요. 국제적인.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컴퓨터의 언어로 이렇게 만들자는 거죠. 컴퓨터는 어차피 진법수로 하니까 연관을 진법수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숫자로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1번은 이렇게 기존의 국제적인 약속, 2번은 이 숫자 방식의 공통이에요. 또 다른 약속, 또 다른 약속에서 모두만 틀리게 해서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런 F9다, 이게 F9가 모두가 저장이 돼 있잖아요. 그럼 1번 모드는 또 다른 명령이에요. 3번 모드는 더블, 5번 모드는 더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딱 하면 공격하라. 2번 모드로 들으니까 철수하라. 3번 모드는 또 다른 명령, 이런 거라는 거죠. 마우스 키를 눌렀는데 이것은 같은 1번 모드를 들으니까 또 다른 명령으로 또 다른 명령 이런 식으로 써져 있는 것을 변경시키지 않고도 기교를 바꾸지 않고도 신호를 다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컴퓨터 언어가 되고 속도가 엄청 빨라져요. 자연어가 숫자 방식으로 바뀌고 숫자는 진법수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속도 처리가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 인간의 공통 언어로 삼자라는 것입니다. 또는 광신호 처리기하고 전기신호 처리기 또는 디지털과 아날로그 신호 간에 서로 간에 정보의 어떤 정체 현상이 생기는데요. 이것을 뭐 영어다. 영어로서 이렇게 미국 사람, 스페인 사람, 그다음에 독일 사람, 중국 사람, 한국 사람이 동시에 통일할 때 이렇게 통화를 동시에 번역가가 없이 통역사가 없이 하면 속도가 빠르잖아요. 그럼 이거를 그럼 광신호 처리기, 전기신호 처리기, 아날로그 디지털 처리기를 이것을 같은 영어 같은 공통의 약속을 만들자. 그래서 속도를 빨리 처리하자라는 것이죠. 즉각적인 처리가 되는데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것도 이 숫자 방식의 언어 처리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영상 같은 것도 여기에 이렇게 정보가 여기 색깔이 무슨 색깔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글씨도 다 그러거든요. 무슨 색깔이 있다는 건데 이거를 숫자나 진법수로 바꿔서 쭈르륵 나열해 놓고 착각 찍어서 만분의 1로 천분의 1 축소를 시켜서 가하면 큰 파일이라 그러죠. 나눠주고 크기로 가하면 작은 파일이 된다고 그걸 이렇게 전송 저장하는 기술인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뭐 문자도 다 그러죠. 문자도 다 그러고. 그래서 오디오 음성도 이런 식으로 숫자 방식으로 탁 나열을 하거나 진법선을 나열을 찰칵 찍어서 이렇게 축소해서 전송 저장합니다. 이게 카메라도 현미경 닮으면 되니까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촉각 정보, 감각 정보 또는 자기 주관적인 이런 객관적으로 이렇게 모든 카메라가 볼 때 똑같이 화면으로 보이잖아요. 누가 보든. 근데 이것을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 주관적인 정보들이 있어요. 그것도 숫자로 변경시켜서 저장하고 전송 조정합니다. 하시면 되겠어야 되겠어요. 모든 디스플레이 장치나 카메라는 가로, 세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하는데요. 이것도 색깔을 중첩해서 이렇게 지금 입체로 안 보이시나요? 이거 입체로 다 그렸는데 색깔을 중첩해서 쌓아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그리는데요. 그래서 모든 디스플레이 장치 카메라가 이렇게 입체를 표현하면 대기술이다. 또는 저화질을 고화질로 만드는 기술을 옛날 구린 사진을 현대적인 사진을 속도만 빨리 처리하면 좋은 경우 임의로도 할 수 있어요. 비세 정보는 10인데 40, 50으로 계산하거나 돌이 어둡게 하거나 자유자재로 할 수 있고요. 빨간색인데 파란색으로도 할 수 있고 또는 빨간색인데 고급스러운 빨간색으로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이 개념을 얘기했더니 삼성에서 이 개념을 마이크로 TV에 쓰시던 개념을 쓰시는 것조차도 아이디어와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획기적이니까 썼겠죠. 그래서 임의로 정보를 처리한다는 거죠. 이런 이렇게 뭐 프로젝트 어떤 빔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TV 같은 걸 본다고 하면 그대로 실시간으로 틀어주는데 화질을 저화질을 고화질로 만드는 기술로 좋게 해서 틀어줄 수도 있어요. 거리 화면도 그렇고 실제 정보보다 더 고급스럽게 처리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없던 장면도 넣거나 없던 색깔도 넣을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림 그릴 때 그렇게 하는데요. 실제 모습이 아니라 없던 색깔을 넣거나 없던 장면도 넣습니다. 네네. 이런 기술을 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은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일반 뭐 CCTV 같은 것도 이렇게 틀어가지고 모니터 곧바로 트는데 프로젝트 빔으로 못틀 이유가 없죠. 그래서 프로젝트 빔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프린터다 그러면 찰칵 찍어가지고 이것을 프린터할 수도 있어요. 찰칵 찍어 이렇게 카메라 달아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고 뭐 스마트폰 스마트폰 연결 장치를 이렇게 프린터에 넣어가지고 유선이나 무선으로 정보를 보내서 찰칵 찍어서 이렇게 프린트할 수도 있는데 그 기술이 있나 모르겠네요. 네네. 어쨌든 이거는 이 CCTV처럼 적용할 수 있어요. 이것을 카메라 보고 거리 화면을 보고 그리나 건물 내부 화면을 보고 프로젝트 빔으로 크게 틀어줄 수도 있어요. CCTV처럼 적용하고 이런 것을 프로젝트 빔으로 해가지고 건물 전체에 알루미늄 스크린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면 옥외 광고판 해가지고 동시에 이렇게 광고를 틀어주거나 TV도 틀어주거나 영화도 틀어줄 수 있어요. 이런 기술인데 싸게 구현할 수 있죠. 창문 같은데 이렇게 유리창이나 이런데 스크린을 만들어내가지고 프로젝트 빔 방식으로 바다 뷰나 이렇게 산 뷰, 이런 한강 뷰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다. 영화도 볼 수 있어요. 이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 그것도 YTN에 어떤 업체가 하시던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뷰가 뭐 뷰를 갖다가 스크린을 만든다는 거죠. 뭐 카페 창문 같은 데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옥외 광고판 아니면 입간판 이렇게 광고판에도 프로젝트 빔만 틀어줘요. 택시 같은 데도 프로젝트 빔만 틀어주면 싸다는 거죠. 그렇죠. 비싸게 어떤 스크린을 만들어야 돼. 디스플레이 장치를 만들어야 필요가 없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CPU에 대해서, CPU와 코어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알아봤는데요.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